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7월, 굉장히 더운 날씨의 대만. 이날 대만의 한 도시에서는 어디선가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빗발친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 폭발은 도시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홍콩 바로 옆쪽에 위치한 대만은 영토의 대부분이 산맥과 평야로 이루어져 있는 곳으로 대도시 타이페이를 비롯해 타이난과 가오슝 등의 도시가 유명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만 남부의 해안 도시 가오슝은 대만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제조, 철강, 정유 등의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줄곧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해왔지만 도시 발전은 많이 더딘 편이었다. 특히 수십 년 전에 설치된 기반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곳은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약 20년간 가스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가오슝 주민들은 종종 풍겨오는 가스 냄새에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2014년 7월 31일 저녁 6시경, 당시 가오슝의 첸전지구에 살던 주민들은 카이셴 3번가와 얼셩 1번가 근처를 비롯해 도시 여기저기서 평소보다 더 심하게 풍기는 가스 냄새를 느꼈고, 동시에 맨홀을 뚫고 올라오는 알 수 없는 흰 연기를 목격한다. 이에 곧장 소방서에 신고를 하였지만 역시나 원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맨홀 안에 열기가 있다고 판단하여 물을 이용해 맨홀을 식힐 뿐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날은 평소와 다르게 맨홀에 물을 부어도 냄새와 연기가 멈추지 않았는데, 그렇게 작업이 계속되던 밤 11시 57분경 갑자기 땅속에서 폭발이 발생한다. 당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갑자기 저 앞쪽의 땅속에서 무언가 크게 폭발하는 듯한 소리와 충격을 목격하였고, 그것은 점점 앞으로 이동하며 폭발하듯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한 번의 강력한 굉음이 있은 뒤 그곳과 이어진 또 다른 공간으로 폭발이 이어졌는데, 그와 동시에 해당 부분의 땅은 밑으로 주저앉아 버렸고, 충격으로 날아간 땅의 파편들은 주변에 있던 차량과 건물을 덮치는가 하면 그 여파로 순식간에 뿜어진 화염은 약 15층 높이까지 치솟았다. 이것은 초기에 신고가 접수된 얼셩 1번가를 비롯해 주변의 여러 골목으로 퍼져나갔고, 가오슝 시청과 광화야 시장으로부터 불과 몇 분 거리에 위치했다. 맨홀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소방차들과 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차량 등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전복되거나 부서진 땅 속으로 들어갔고, 충격으로 인해 전력이 모두 끊어져 정전이 발생했다. 또한 약 6km 길이의 도로 전반에 영향을 주었고, 대부분의 도로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깨부순 듯 산산조각이 나 있는 형태로 중앙 부분이 움푹 들어간 모습이었는데, 특히 굉음 발생 직후 주변에서 도망치려던 사람들은 강한 화재가 발생해 길이 막힌 데다가 도로가 약 2m 깊이로 움푹 파여 있어 고립되기도 했다. 그리고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오토바이 등은 대부분 공중으로 높이 날아가거나 멀리 밀려나 건물에 부딪힌 상태였고, 몇몇 대의 차량은 3, 4층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발견될 정도로 그 충격파는 굉장했다. 후에 밝혀진 사실로는 당시 최소 5회 이상의 큰 폭발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약 2만 4천 가구의 가스 공급이 중단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전기와 수도가 모두 끊어졌다. 사고 직후 타이둥, 차이, 타이난 등 주변 도시의 소방대들이 모두 비상 출동을 하여 현장의 화재 진압과 부상자들의 이송을 도왔는데, 당시 현장은 땅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로 신발을 신고 있음에도 발이 뜨거워질 정도였고, 이 때문에 구조활동과 동시에 도로에 물을 분사해 땅의 온도를 식히기 바빴다. 구조대의 빠른 조치로 현장의 화재는 다음 날 오전까지 모두 진화되었지만 아직 현장에는 구조되지 못한 부상자들이 많은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수많은 구조견들과 헬리콥터, 그리고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 특수장비가 투입된다. 동시에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잠시 동안 집을 떠나 안전지대로 피신해야 했고, 수색과 구조를 위해 약 2,000명의 군인 이추가 투입되어
총 5,600여 명의 군인과 구급차 30여 대, 굴삭기 10세대 등 많은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는 앞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맡았던 냄새와 연기의 원인은 프로펜으로 의심되었고, 액화석유가스의 성분으로도 사용되는 이 프로펜의 노출이 사건의 원인임이 분명했는데, 더욱이 당시 지역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던 시간에 프로펜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에서 평소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압력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배관에서는 저녁 8시경부터 이상 증세가 기록되었고, 약 1시간 동안 3.8톤에 달하는 프로펜이 누출되어 굉장히 비정상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회사는 즉시 파이프를 폐쇄하지 않았고, 폭발 발생 약 16분 전에서야 파이프 시스템을 모두 폐쇄했지만, 그때는 이미 엄청난 양의 누출이 발생한 후였다. 거기다 당시 파이프 시스템은 1994년에 설치가 완료된 뒤에 사건이 발생한 2014년까지 약 20년간 단 한 번도 세밀한 안전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 파이프 시스템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사와 이를 유지보수하던 회사 간의 책임 전가가 계속되던 끝에 유지보수에 소홀했던 점이 과실로 인정되어 총 11명의 관련자가 기소되었다. 손상된 파이프 내부에 남아있던 약 260톤의 프로펜은 이후 며칠간 무사히 처리되었지만, 사건 발생 8일 후인 8월 8일에 또 한 번의 가스 누출 징후가 포착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 이 밖에도 타이페이에서 연속적인 가스 누출 신고가 접수되면서 대만 정부는 영토 전역에 깔려있는 땅속 파이프라인을 데이터화하고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지시한다. 결국 이 사건으로 약 32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부상자는 약 321명에 달했는데, 이외에도 집계되지 않은 부상자들이 상당했다. 가오슝시는 사건 바로 다음 주부터 손상된 시설물 보수와 나무를 심는 등 해당 지역의 도로를 재포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렇게 도로 복구에 들어간 비용은 총 520억 원에 달하였는데, 우기에 접어들면서 비로 인한 홍수와 침수가 반복되는 바람에 완전한 피해 복구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 한편 사건 이후 해당 지역에 있던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이 제거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어 여전히 지역 주민들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